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8일 오후 1시입니다. 요 한 일주일 사이 세계가 코로나 사태보다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 그리고 이게 세계적 시위로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종차별주의 규탄 시위입니다.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이 용의자를 붙들어서 길바닥에 눕혀놓고 무릎으로 목을 눌려가지고 내가 숨을 쉴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질식사시킨 이 사건, 더구나 그것이 동영상으로 촬영이 돼가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녀노소 인종을 떠나서 화를 내도록 만든 이게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또 여기에 대해서 아주 대처를 잘 못했습니다. 잘 못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 흑인들, 유색 인종들을 화나게 하고 자기의 지지 기반인 백인층의 지지를 확보하기만 하면은 이래도 나는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하는 이런 전략을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이 시위에 기름을 붓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가장 문제적 태도가 뭐냐 하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주방위군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밀리면 주방위군이 주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출동해서 치안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현역군인, 정규군인을 시위 진압에 동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히 미국의 말하자면 이스태블리시먼트죠. 미국의 지도층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이스태블리시먼트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게 미국 군대입니다. 군대.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누가 가장 신뢰를 받느냐, 이 조직별로 나누면 압도적으로 군대입니다. 군대를 신뢰한다는 그 비율이 한 70%, 80% 나옵니다. 일반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는 뭐 10% 정도인데 군대에 대한 압도적인 신뢰, 그것은 바로 군을 대표하는 미군 장교단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이 문제적 발언에 대해서 현역이야 말을 못하죠. 정치적 발언을 못하죠. 다만 국방장관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비역 장성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하려는 콜린 파월 전 합참의장,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 그리고 전 합참의장, 전 나토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트럼프를 맹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장관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현역 군인을 시위 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라야 한다 해가지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시위 진압 방침에 정면 도전한 거죠.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군에 대한 압도적 신뢰가 있음으로써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완전히 반대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위반 행위를, 안보 위해 행위를 그렇게 많이 해도 국방장관 한 사람, 합참의장 한 사람, 어느 장성 한 사람도 사표를 던지면서 항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군대입니다. 다만 예비역 장성들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에도 그렇게 울림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미국 군인들이 하는 방식이죠. 자기가 제대로 된 글을 써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죠. 몰려다니면서 때를 지어서 발표한다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전 국방장관, 예컨대 한민구 국방장관 같은 사람이 아주 잘 쓴 문장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든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과 헌법 유린 정책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반대 입장을 증명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그 정책이 견제가 될 것인데,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동원 이야기를 그 뒤에 하지도 않고
예비적으로 워싱턴 근방에 배치했던 군인들을 지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마티스라든지 파월 같은 사람들, 인류 군인이죠. 미국이 배출한.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일관됩니다. 그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트럼프의 헌법 위반. 그리고 우리 군대는 헌법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개인이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충성함으로, 더구나 그 비판하는 게 헌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국방장관, 합참의장 출신들이 트럼프를 비판하는데 하니까 권위가 있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냥 개인적인 감정적 비판이 아니고, 마티스 장관은 우리는 헌법에 충성했다. 그런데 헌법은 국민 전체의 단합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생애에서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행위를 지금 자기가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콜린 파월 장관도 어제 CNN과 긴 인터뷰를 했는데 헌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헌법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 항상 헌법으로 이야기합니다. 헌법. 이 콜린 파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는 합참의장으로서 이라크 전쟁을 총괄 지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 때는 이 사람이 국무장관으로 기용됐던 사람입니다. 이게 둘 다 최초입니다. 흑인이 합참의장 된 거, 흑인이 국무장관 된 거는 처음입니다. 물론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지난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을 때는 힐러리 지지를 했어요. 내가 공화당이지만은 트럼프는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번에도 공공연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이든 찍겠다. 바이든 상원의원 오래 하면서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안보 전문가입니다. 같이 일을 했으므로 그를 신뢰한다. 이렇게 딱 보통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군인의 자세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서 공화당 의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콜린 파월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국회의원 뭐 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한국에도 비슷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민주당이 무조건 문재인 지지하듯이 미국의 공화당도 무조건 트럼프 지지입니다. 무조건 지지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 트럼프에 대해서 공화당의 내부 비판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부 비판을 했다가는 자기의 지지층인 백인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이다. 즉, 선거에서 유불리만 생각하지, 국가적 무슨 유불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정치의 나쁜 속성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콜린 파월은 미국 공화당이 왜 브레이크를 걸지 않느냐고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를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왜 트럼프는 재선되어서는 안 되느냐에 대해서, 트럼프는 유능하지 못했다. 그리고 항상 거짓말을 한다. 무능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 all the time, 항상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제일주의를 내세우지만은 그 미국 제일주의가 미국 사람 전체에 해당돼야지 몇 사람을 위한 제일주의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파월을 비판을 했습니다. 파월이 또 잘못한 것도 있죠. 2003년 이라크로 쳐들어갈 때 그 명분이 이라크에 핵무기 개발 시설이 있다.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핵무기 개발 시설은 없었어요. 그건 사실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다시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부시 대통령, 딕 체이니 이 두 사람이 침공 쪽으로 몰고 가는데 콜린 파월은 그냥 내키지 않지만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CIA, 당시에 CIA 조지 테넷이라는 사람이 정보 판단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대통령이 그쪽으로 몰고 가니까 정보 보고를 약간 왜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또 두 번째 이라크 침공작전이 깔끔하게 성공했으면 몰랐는데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내전 상황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픈 점을 트럼프가 비판했습니다. 이 콜린 파월은 한국에서도 이 장교 시절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경제가 조금 회복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서 이번에 이 목 졸려 죽은 플로이드도 저승에서 아주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니 말을 어떻게 그렇게 못되게 합니까? 지금 살해된 백인 경찰에 의해서 살해된 플로이드가 저승에서 트럼프가 잘한다고 내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이거 정말 해도 너무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판에 파웰이 딱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욕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민자 출신이다. 나도 이민자 출신이다. 내가 지금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이죠. 내가 이민자를 받아주는 자유가 미국에 없었더라면 나는 장관 될 수 없었고 합참의장 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제임스 마티스 그리고 존 켈리 지금 군인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 부시 때 국방장관이 아니고 트럼프 때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비서실장을 했던 존 켈리 이 사람도 장성 출신입니다. 존 켈리도 지금 트럼프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내하고 생각이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미국 대통령은 확실히 쿠데타를 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쿠데타를 하려고 해도 군인들이 우리는 헌법에 충성한다. 오히려 쿠데타를 하려는 군인을 잡아 넣어버리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헌법입니다. 헌법. 이 사람들이 군인들이 이렇게 용감히 해줄 수 있는 것은 헌법입니다. 헌법에 충성한다는 기준 하나를 딱 가지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할 때는 과감하게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분이 변호사니까 항상 헌법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진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헌법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는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0개 이상입니다. 헌법 제3조 위반, 헌법 제4조 위반, 헌법 제3조 영토조항, 헌법 제4조 자유통일 조항, 헌법 제5조 국군의 임무, 그리고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중립, 그리고 헌법 제10조 개인의 자유 보장 뭐 등등 합쳐서 한 10개가 넘는 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왜 한국에는 콜린 파월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느냐? 특히 군인 중에서 왜 안 나오느냐?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미국 장군들의 용감한 행동이 아주 멋집니다. 저게 군사 문화죠. 저게 바로 우파의 미학입니다. 감사합니다.